며칠 전에 제프 베조스의 대표로서 마지막 주주서한이 나왔어요. 마지막이니만큼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보기 전에 DP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4분의 1 이상의 수익률이 좋아졌고요. 거의 40% 가까운 분이 머리카락이 수북해졌어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보세요. 레터는 아마존 자랑으로 시작해요. 작년에 1000원을 1달러로 할게요. 21조의 이익을 냈다. 그래서 그거를 주주들에게 돌려줬다. 직원들에게 91조나 되는 월급을 줬다. 그리고 아마존에 입점돼 있어서 아마존을 통해서 고객에게 파는 그런 회사들을 3P 셀러라고 부르거든요. 이분들의 추정이에요. 추정이익이 25조 정도 된다. 이거 생각해보면 아마존 이익보다 많은 거잖아요. 게다가 이 아마존 이익에는 많은 부분이 AWS니까 이 3P 셀러는 대부분이 아마존 리테일일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 밸류는 추정치이긴 하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애매했던 건 이 고객에게 준 밸류거든요. 여기서 고객에게 준 밸류가 전체의 반 이상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산정을 했냐. 항상 강조하는 걸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아마존은 낮은 가격, 많은 선택권이라는 건 많은 품목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빠른 배송, 이걸 중심으로 한다 라고 말하는 건데, 여기에 이번에 과거에도 추가를 시켰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발견했던 건 여기에 고객 시간을 붙이면서 이 시간의 가치를 매겨버렸어요. 그리고 고객에게 준 164조라는 반 넘는 걸 만들어냈죠. 뇌피셜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는 가정이긴 했고 또 말이 되긴 됐어요. 어쨌든 아마존은 주주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밸류를 주고 있다라는 아마존의 자랑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중간에 또 이런 말을 하긴 했어요. 이거는 저희 투자자분들이 가장 유익 있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주가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주가는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로 할인한 것이다. 이게 완전 투자자 마인드잖아요.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과거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무슨 PER이니 뭐 적자면 무조건 투자 안 한다느니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실제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주가는 미래에 관련된 내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은 기본 철학이 과거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미래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는 미래에 관련된 것이니까. 정말 아마존의 지금의 성공을 이끈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더니 직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갑자기 해요.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은 비공식적인 휴식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스트레치를 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윗사람이랑 얘기를 하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물 마시는 거는 화장실 가는 거 당연히 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과 중에 윗사람이랑 얘기해야지 뭐 일과 후에만 얘기해야 되나? 일과 후에 얘기하는 게 더 이상하잖아.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비공식적으로 우린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 성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너무 당연하죠. 이거 자랑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건데, 이럴 때는 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왜냐면 너무 당연한 걸 자랑처럼 말한다는 거는 이상한 거잖아. 마치 우리가 숨을 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건, 이 사람은 숨 쉬는 게 좀 어려운 그런 분이구나. 그러면 숨 쉬는 게 더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거조차 당연한 게 사실은 아니었죠. 분명 화장실을 가는 거를 괜찮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터셉터라는 미국 매체가 아마존 운전자들은 병의 소변을 보고 가방에 배변을 한대요. 아마존 내부 기밀 문서라고 하는데, 가디언은 그래도 유명한 곳이다. 나도 들어봤다. 관리자로부터 병의 소변을 보라라는 말을 들었다. 아마존에서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아마존에선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비공식 휴식을 앞으로는 주겠다라는 선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레터를 통해서 앞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직원들아. 아마존에 입사해라, 뭐 이런 나름 PR이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타이틀로 하는 말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목표이긴 해요. 목표. 지구에서
가장 최고의 고용주가 되겠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직장이 되겠다. 뭐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지금 만들어 놓은 이 환경이 아주 자랑스럽다. 이런 말도 붙여요. 아마 이 부분이 이제 베조스까지 이제 보고가 안 올라갔나 봐요. 중간에 누가, 원래 대기업들은 다 그러잖아. 중간에 이게 보고 올리다가, 야, 너 이거 올리면 죽는다. 이거 감독 이제 중간 관리자가 인터셉트를 했겠죠. 아, 그래서 디인터셉터, 뭐, 아니겠지? 네, 어쨌든, 중간 관리자가 인터셉트를 했나 봐. 네, 그래서 아마 베조스는 이 사실을 모를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만들어 놓은 환경에 너무 아직 자랑스러우시대요. 이게 마지막 레터에 이런 게 들어갔다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진짜 아마존을 너무 좋아하고 베조스를 정말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아쉬운 일이긴 하네요. 이런 베조스가 CEO에서 사임을 했죠. CEO에서 왜 사임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분석 영상은 제가 예전에 한번 다룬 게 있어서 설명란에 링크를 첨부해 볼게요.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사임 이후에는 회장으로서 새로운 사업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제프 베조스는 인벤터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 제프 베조스, 당신은 나중에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나는 파더 베조스 혹은 인벤터 베조스로 기억되고 싶다. 그러니까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발명가가 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때도 이거 이혼하기 전인데도 좋은 남편 베조스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 스스로 알고 있던 거야. 스스로 나 지금 바람 피고 있다 이거 알고 있던 거야. 내 생각. 이상하게 좋은 남편이 되겠다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이상했어. 항상 근데 파더 베조스 이거 신부 아니에요. 좋은 아빠, 그리고 이제 인벤터, 이런 발명가. 그래서 이제 좋은 사업가, 좋은 투자자가 아니라 발명가로서 기억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인터뷰 때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발명가, 새로운 사업에 되게 흥미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 이제 그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CEO를 그만둔다는 건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를 해요. 되게 생뚱맞지만 사실 제프 베조스는 환경 문제에 원래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예전에 베조스에 관련돼서 다뤘던 우주기업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 설명란에 이것도 링크를 첨부해 볼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이때도 이제 베조스가 지구의 에너지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머스크도 마찬가지긴 한데 지구는 이제 에너지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머스크는 화성에 가서 살아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베조스는 지구 밖에서 달이나 다른 위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고 이거를 지구에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에너지나 환경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이라 마지막 레터에서도 이런 환경 문제를 언급했어요. 아마존은 운송 비즈니스가 되게 큰 역할을 차지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아마존 밴들이 엄청 많고요. 트럭들도 많고요. 심지어 아마존 비행기도 많아요. 이런 운송만 하더라도 미국의 페덱스와 UPS와 지금 거의 맞먹을 정도로 커버렸어요. 그 정도로 운송이 아마존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번 레터에서 언급했던 건 특히 밴 부분에 있어서 2040년까지 그러니까 탄소가 없는 쪽으로 뭐 전기차 이런 쪽으로 바꾸겠다 이런 내용을 이제 직간접적으로 언급을 하죠. 자율주행 회사를 인수하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던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프 베조스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레터를 끝내요. 이게 나의 마지막 레터이다. 아, 너무 아쉽긴 하네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꼭 강조하고 싶은, 진짜 꼭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주는 당신을 평범하게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바뀌는 것만이, 당신이 평범하지 않은 것만이 당신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평범해지지 말아라. 그게 아마존도 그렇고 제프 베조스도 지금까지 엄청나게 잘해왔던 이유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건 진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특별해지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끊임없는 에너지를 쏟는 것을 이제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태생이 게으른 저로서는 베조스의 마지막 조언이 제가 지키긴 쉽지 않은 조언이긴 한데 진짜 멋진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이제 앤디 CEO는 아마존을 평범하게 만들지 않을 대표이다. 특별하게 지속적인 노력을 할 대표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정말 아이의 마지막 메시지죠.
친절하고 오리지널이 되고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만들고, 이거 처음에 나왔던 말인데, 그리고 우주가 너를 평범하게 만들지 말게 하라. 그러면서 데이 원, 항상 데이 원이라고 강조를 하죠. 오늘이 첫 번째 그 날이다 라면서 이제 감동적인 편지가 끝마치게 됩니다. 베조스의 레터는 워렌 버핏의 레터만큼이나 워낙 유명하고 읽을 거리가 풍부한 레터였는데, 이게 마지막 레터라는 건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는 워렌 버핏 레터는 정말 다 찾아봤었는데, 베조스 레터는 중간중간 안 읽은 레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좀 다 한번 읽어볼 생각이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혹시 이런 사업이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베조스 레터는 좀 다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베조스 안녕히 가세요. 개인적인 바람은 꼭 복귀하시길